벌써 한 30년, 40년 전으로 되돌아가야 된 러시아 석탄을 수입을 해서 러시아 민요 거의 모든 시간을 이 유라시아 지역에 러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주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유라시아 시조새 인터뷰 시탑입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안녕하세요. 저는 유라시아에 대해 알리고 유라시아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싶은 사회자 유라시아 네일의 백혜민입니다. 유라시아 네일은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는 New Eurasian Young Leaders를 의미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라시아와 관련된 이야기를 알리고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여러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니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유라시아 네일의 첫 인터뷰인 만큼 아주 특별한 분을 어렵게 모셨는데요. 바로 러시아 진출 1세대 기업인이셨고 현재는 국회 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유라시아 21의 김승동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승동 이사장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혹시 짧게 자기소개와 인사말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사단법인 유라시아 21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김승동입니다. 저를 초청해 주셔서 먼저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유라시아 21이라니 이름부터 흥미로운데 혹시 유라시아 21에 대해서 뭐 설립 과정이나 계기 같은 거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한 5년 정도 전인데요. 국내 한 언론사에서 기획 프로그램으로 통일 오디세이라는 기획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기획 프로그램의 이제 한 의도가 우리나라의 앞으로 남북한 통일 이전 그리고 통일 이후에 남북한을 넘어서 북방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입안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국내 유명한 전계, 재계, 언론계, 문학계 이런 쪽에 있는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상당히 열띤 토의를 한 일주일 정도 워크숍을 통해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결과로 우리나라가 남북이 통일이 되기 전이나 아니면 되고 난 이후라도 북방 정책은 항구적으로 일원화돼서 나가야 된다 이런 인식이 서로가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그것은 어떤 정부, 진보 성향의 정부가 들어오든 아니면 보수 정부가 들어오든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 간에 일치된 그런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데 대해 가지고 공감의식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국회가 이제 여당, 야당이 공존해 있는 국회에서 국회 산하로 해서 그런 정책을 입안을 하고 제안을 하고 또 우리 민간 기업의 비즈니스를 지원해주는 기능을 하는 조직체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유라시아 21이고 지금도 유라시아 21이 국회 산하로 되어 있으면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북방 정책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유라시아 국가들 간의 국가 관계 발전을 위해서 유라시아 21을 설립하게 되셨는데 그렇다면 이사장님은 어떠한 계기로 러시아와 관계를 맺으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벌써 한 30년, 40년 전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이야기인데 진짜 시조세가 맞으시네요, 시조세. 70년대 초반에 러시아를 전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72년도에 남북 간에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아주 최초의 행사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 계기로 해서 소련이나 중공, 동구권 이런 데하고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73년도에 러시아과에 입학을 해서 러시아과를 졸업을 했고 졸업을 한 년 후에 81년도에 국내 종합상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입사를 하고 난 후에 한 2,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한 83년 정도에 앞으로 언젠가는 소련하고 그리고
동구권하고 중공하고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 당시에 그런 조짐이 조금 있었어요. 간접적으로 소련의 원사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소련하고 그리고 동구권하고 우리가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여기에 지금 아무도 안 했을 때 우리가 시작을 해서 그 기한을 좀 더 당겨보는 것도 종합상사면에서 큰 역할이 되겠구나.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했었죠. 비엔나 지사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85년도에 비엔나 지사에 들어갔고 어떻게 하면은 이 소련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게 하나의 이제 화두였죠. 어느 날 헝가리 부다페스트 박람회에 들어갔는데 박람회에 가니까 이제 소련에서도 부스가 들어오고 우리도 이제 부스가 들어가고 이랬는데 거기 러시아에서 있는 과학 아카데미 이제 임원이 참석을 했었죠. 그리고 그 과학 아카데미의 임원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이제 과학 아카데미 임원이 우리 카탈로그를 보고 뭐 제품을 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상당히 괜찮은 아이템 같아. 그 당시 이제 제가 가지고 다니던 아이템들이 주로 전자제품, 가전제품 쪽을 가지고 갔었어요. 그 사람이 당신이 러시아에 돌아가지고 상담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소련을 들어갈 수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한국이 아직 수교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비자를 핀란드 헬싱키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라. 이렇게 해서 그 당시가 1987년 5월입니다. 5월 10일 그 핀란드 헬싱키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아가지고 핀란드에서 러시아를 들어갔었죠. 아마 그 당시에도 러시아, 소련의 국제회의 쪽으로 해가지고는 한국에서 사람들이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비즈니스 쪽에서 개인적으로 들어간 거는 아마 거의 최초가 아니었나. 최초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연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 그렇다면 러시아가 아닌 소련 시절부터 인연을 맺고 러시아의 처음부터 발전과 변화 과정까지 현지에서 직접 목격하시고 체험하셨겠네요. 그렇다면 혹시 러시아에서 기억나는 특별한 일화가 있을까요? 초창기 러시아 개발할 때부터 한 35년간을 러시아 시장하고 싸움하면서 씨름하면서 그렇게 해왔는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사실은 가장 어려웠을 때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제가 러시아에서는 처음 시작하면서 가장 탐났던 사업이 러시아 석탄을 수입을 해서 한국에 가져오는 거 아니면 석탄을 현지에서 개발하는 사업을 상당히 관심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러시아 석탄이 한국에 안 들어왔던 게 아니고 큰 국제 메이저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메이저 회사들을 통해 가지고 한국에 간접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분명히 러시아 석탄은 사업성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고 그래서 러시아 직접 가가지고 그걸 가져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 석탄 공사를 몇 번 노크를 했었죠. 할 때마다 항상 이야기가 한국하고는 수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수교할 때까지는. 그래서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뭐 수교를 하는 게 그 당시에 87년, 88년도인데 수교를 하더라도 뭐 몇 년이 걸릴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어느 날 우리 지사 사무실에 도착을 딱 했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러시아 사람이에요. 미스터 킴, 내가 당신을 3시간 전에 모스크바 석탄공사에서 당신을 봤는데 당신 그렇게 해가지고는 석탄을 가져갈 수가 없으니 내한테 와서 내 생각을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제가 쫓아갔지요. 가니까 하는 이야기가 소련하고 오스트리아의 합작회사, 한국하고 이 오스트리아의 합작회사하고 면회사하고 합작회사를 한국에 만들자. 그러면은 결국은 소련이 개입이 되어 있으니까 석탄을 줄 거다. 그래서 아주 급하게 만들으셨네요. 마포에다가 그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게 한국과의 소련의 최초의 합작회사였었죠. 그때 바로 그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 석탄공사에서 파견된 사장이 그 이후부터는 사부님이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부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또 다른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은 러시아의 전 지역을 다니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을 줬던 게
러시아 민요를 부르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한 번은 모스크바에서 저희가 좀 큰 프로젝트 때문에 모스크바의 부시장하고 상담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낮에 상담을 하고 저녁에 끝나고 나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낮에 상담을 하면서 그렇게 상담 내용이 그렇게 좋지를 않았고 서로 양쪽 서로에게 흡족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그런지 저녁 식사하면서도 상당히 좀 이렇게 서먹서먹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함께 보드카를 먹다가 이 분위기를 좀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시장한테 제가 러시아 노래를 불러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시장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노래 압니까? 그럼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배웠던 러시아 노래를 러시아 민요죠. 민요를 불렀습니다. 혹시 어떤 노래를 부르셨을까요? 제가 주로 불렀던 노래가 딱 두 곡입니다. 두 곡이 하나는 트로이카라는 트로이카. 삼두마차라는 노래고 또 하나는 아가뇽이라는 등불 이런 노래인데 혹시 조금만 한 소절만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트로이카 한 번만. 네, 알겠습니다. 제가 Подмчится тройка почтовая по Волге матушке зимой. 남측은 일로나 뺀바야 가차에 부인노이 갈라보이 양측은 일로나 뺀바야 가차에 부인노이 갈라보이. 정말 잘 부르시는데요? 그래요. 그 민요를 부르고 나서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그러니까 막 박수를 치더니만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희가 모스크바의 시하고는 아주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사업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사업을 옆에서 이렇게 감질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노래를 통해 가지고 서로 정서와 교감을 갖는 이런 게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도 있습니다. 동양인이 거기서 네, 타국에서 부르니까 러시아 분들이 정말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러시아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인들이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려면 주의할 점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다시 말해서 러시아와 사업을 할 때 이렇게 해라 아니면 반대로 이런 경우에는 애초에 시작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따끔하게 조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러시아가 지금은 굉장히 사업 여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초창기에는 뭐 러시아가 그 시장이 잘 형성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현지에 있는 주요한 그 고위층 인사, 소위 인맥을 잡아가지고 인맥하고 사업을 이루고 뭐 이런 형태로 조금 후진적이었다고 하면은 러시아는 조금 그 나아졌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극동 쪽에서 극동 개발을 하기 위해 가지고 많이 좋아졌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 상당히 신중하게 러시아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제가 사업을 하면서 좀 아쉬웠던 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하는 비즈니스 형태가 일단 러시아 시장에서 자기 제품이 잘 팔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러시아가 진짜로 원하는 건지 이런 데 대한 사전의 스타디가 불충분하면서 무턱대고 들고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상당 기간 노력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건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는 꼭 이 제품이 꼭 필요할 거다 그런 그 확신이 있을 때 우선 그 제품을 가지고 사업하기를 이렇게 추천을 하고 또 러시아는 물론 민간 비즈니스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러시아 정부가 구매하는 사업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에서 구매하는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건지
또 현지 파트너가 믿을 만한 건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러시아 시장을 오래 경험을 해보면서 그 러시아 전체에 대해서 감이 있고 판단이 서야만 저런 문제점을 제거를 해나갈 수가 있는, 또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러시아 사업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입장에서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 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라든지 비슷하게 다 이런 걸 점검을 해야지만은 제가 볼 때 러시아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그 중요성이 가중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올해로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 31주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한러 관계는 러시아가 한국의 주변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류한 세월에 비해서는 아직 관계가 멀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김승동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러 수교가 된 지가 30년이 지났는데 저는 초기에 우리가 노력했던 사람으로서 보면은 그래도 좀 아쉬운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노력, 시장 개척하는 걸 하기 위해 가지고 아이템을 들고 현지에서 판매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만 가지고 무역 규모가 장기적으로 커지는 게 아니고 결국은 양국 간의 서로 상호 인식이라든지 상호 이해가 이게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정서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많이 좌우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언론에서 본 내용으로는 러시아가 한국을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를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러시아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70%, 80% 이상이 우호적으로 보고 한국은 상당히 퍼센티지가 낮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K-팝도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하니까 이런 젊은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양국 간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러시아에 대한 호감을 더 높게 만드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그런 노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블라디보스톡에 상당히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블라디보스톡에 거의 한국 사람들이 아르바이트 거리 같은 게 가서 움직이는 게 많았고 그 숫자가 상당히 늘어나는 조짐을 보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조금 주춤한 게 아쉽고 또 러시아 스포츠라 그러면은 푸틴 대통령이 가장 강조를 하고 있는 삼보, 러시아 격투기가 있습니다. 이 격투기가 한국에서 작년에 삼보 대회가 개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세계대회, 삼보 세계대회가 그게 지금 올림픽에 멤버로 들어가려고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러시아 영화를 한국에 상영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비즈니스뿐만 아니고 문화, 역사, 이런 스포츠 이런 부분이 동시에 다 상호가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러시아에 대한 이 관심도나 우호도가 증진되고 그래야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또 러시아에다 지원도 하기도 하고 이런 해야 결과적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러 관계의 발전도 있고 교육 규모도 커지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까진 이전 세대들이 러시아 개척을 위해서 분투해 왔고 길을 열어주었다면 이제는 양국이 정서적으로 가까워지는 역할을 해줄 당사자가 바로 청년들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저희 유라시아 네일이 이렇게 한러 간의 정서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한러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들의 다양한 노력과 관심이 필수 불가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양국 사이에서 막중한 역할을 짊어질 청년들에게 혹시 해주실 말씀이시나 방향성을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젊은이들이 들어가는 게 상당히 그냥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수월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러시아 시장 자체가 장점도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한계점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 러시아가 많이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통계가 좀 불명확한 점이라든지 러시아의 수요 예측이 한계가 있다라든지 또 투자하는데 투자 결정을 하기 위한 여러 팩터가 불확실한 이런 점들이 러시아나 지금 유라시아 지역에 많이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조금 확실하게 그런 데 대해서 스타디도 하고 그렇게 그쪽 그런 분야를 친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그런 분야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면서 러시아 사업을 좀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굉장히 러시아 시장에 대한 감이 몸에 배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러시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그냥 뛰어들어가 가지고 사업을 하기보다는 기존 러시아 시장에서 사업을 하던 한국 업체들 이런 데 가서 좀 노하우를 배우고 그런 어떤 리스크를 조금씩 이제 희석을 시키면서 현지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러다가 거기에서 본인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조금 장기적으로 내다보면서 좀 차근히 진행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아마 러시아에도 좀 자주 방문도 하고 러시아 쪽 요즘 SNS 통해 가지고 많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화장품 같은 걸 SNS로 해가지고 현지에 소개를 하고 그걸 판매를 하고 이런 노력을 하는 걸 보고 이건 상당히 우리 젊은이들이 참 할 수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 많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지에서 직접 노하우를 체득해보고 피부로 느껴봐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네, 청년들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나에게 유라시아란, 즉 김승동 이사장님께 유라시아란? 부타라야 라디나. 부타라야 라디나. 제2의 고향이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예, 제가 이 철이 들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 거의 모든 시간을 이 유라시아 지역에 고민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제가 회사에 들어가서부터 지금 유라시아 21 이사장을 맡은 지금까지도 이 러시아를 위시한 유라시아하고 관계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거기 가면은 어제 아주 낯선 곳에 왔다는 생각이 안 들고 아주 마음이 편해지는데 그 이유는 아마 거기에서 제가 나름대로 어떤 희로애락을 거기에서 다 경험을 해봐서 그렇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모스크바에서 한 3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면 있는 바시키리아 공화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수도가 우파이고 거기서 한 4시간 차를 타고 들어가면 구메르타우라는 공장이 있는데 그 구메르타우 공장이 헬기를 생산하는 공장인데 그걸 수입을 하면서 그걸 한참 양국 간에 그 사업을 하다가 우리 직원 4명이서 그러니까 한국의 직원 1명하고 러시아 직원 3명이서 거기서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막 헬기는 빨리 가지고 가야 되고 이 사람들은 그게 급하니까 차로 헬기 공장까지 겨울에 막 가다가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거기서 4명이 참 잘못됐는데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 공장 옆에 위령비라고 있습니다. 위령비에 가끔 이제 가가지고 저걸 조문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벌써 시간은 한 15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그때를 생각하면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참 내 동생 같은 직원이 그런 걸 당하고 나서 그런 걸 겪으면서 참 희로애락을 러시아에서 가졌기 때문에 정말 러시아는 지나고 나니까 러시아는 정말 my second hometown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생 자체를 러시아하고 함께 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귀중한 시간 내어주신 김승동 이사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러시아 진출 1세대의 시조새 인터뷰 시탑이었습니다. 유라시아 지역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앞으로도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시터뷰 시리즈를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시조새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До свидания! До свидания. До свидания.